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3나노 양산 지연, 대만 언론은 삼성 3나노 물어뜯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TSMC는 3나노 양산에 공을 들이고 있죠. 그런데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3나노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이 내년 TSMC의 3나노 칩셋을 활용한 반도체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애플이 신제품이 출시될 때 3나노가 아닌 4나노 제품으로 반도체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TSMC 3나노 반도체 양산 시험대에 서다. 지금 현재 3나노 공정에 문제가 생겨서 한 3개월 동안 한 1분기 정도 딜레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 정도만 딜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더 딜레이 될 것이냐 그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물론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TSMC가 54%의 점유율로 1위, 그리고 삼성전자 2위, 대만의 UMC가 3위, 글로벌 파운드리가 4위, 5위는 SMIC고요. 지금 기타가 돼 있죠. 지금 현재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화웨이에 미국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문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이죠. 대만의 TSMC가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대한 시험대에 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난이도가 높아 앞선 지금 7나노나 5나노 공정보다 개발이 오래 걸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3나노 반도체 상용화를 두고 TSMC와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라고 전세계 반도체 업계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일 업계에 따르면 TSMC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3나노 반도체 양산 지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2분기 생산을 시작한 과거와는 달리 보통 2년마다 2분기에 보통 그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이런 과거와는 달리 3나노는 내년 7월이 되어서야만이 양산이 전 생산을 끌어올리는 램프업을 할 계획이라는 거죠. 양산 전이에요. 지금 보시면 양산이 보통 7월 달에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램프업이 7월 달이 된다라는 것은 이 램프업을 하고 또 양산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것은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되는 거죠. TSMC는 2018년 2분기 그리고 2020년 2분기 각각 2년마다 지금 7나노, 5나노 이렇게 반도체의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2022년 2분기에 3나노가 양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에 제품 출하 실적도 보통 2분기에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2분기에 양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양산된 제품을 가지고 애플에 바로 공급을 해요. 애플에 공급을 하면서 2분기 때부터 이 양산이 되면서 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쌓여왔다라는 것이죠. TSMC의 발표를 들여다보면 지금 예상보다 램프업이 7월달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3나노 양산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웨이저자 TSMC CEO에게 3나노 양산이 앞선 공정들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질문까지 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3나노 양산은 지연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웨이저자 CEO는 5나노에 비해서 3나노가 3에서 4개월 정도 늦은 것은 맞다. 예상보다 늦은 것은 맞다. 3나노 기술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고객과 협의해서 내년 하반기 7월 양산을 결정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보통 2년마다 이런 실적을 개선을 시키는데 매년 2020년 2분기에 5나노 그리고 2022년 2분기에 3나노라고 지금 거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타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지금 TSMC는 지금까지 애플과 더불어서 초미색 공정 개발을 함께 해왔습니다. 애플은 이전에 삼성전자와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했죠. 그런데 중간에 TSMC가 딱 끼어들면서 애플이 완전히 TSMC로 수주가 넘어가면서 TSMC의 성장이 가파르게 됩니다. 이 가파르게 된 이후로
지금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가기에 힘이 벅차 있었죠.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그 공정 자체가 TSMC보다 빠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느린 상태죠. 즉 7나노, 5나노의 최신 공정이 완성될 때마다 애플은 TSMC의 아이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제조를 맡겼고, 이 제조에서 나온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최신 아이폰에 탑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아주 좋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계속 나오게 된 거예요. 가장 선진화된 반도체 제조 기술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성능을 차별화한 애플의 아이폰을 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자, 보통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회로가 미세하면 미세해질수록 트랜지스터의 집적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7나노에서 4나노, 7나노에서 6나노, 6나노에서 5나노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집적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5나노 공정과 7나노 공정은 여기 점핑을 한 거고, 지금 5나노에서 3나노로 점핑이 되는데, 이 4나노 같은 경우는 이 중간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5나노 공정과 3나노 공정 사이에 끼인 기술 4나노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4나노 기술은 지금 거의 완성화되어 있는 단계이죠. 지금 TSMC와의 그 협업, 애플이 TSMC와의 협업은 다른 업체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진 기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애플이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이 선진 기술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사라져버리게 만든 게 애플이에요. 특별히 주문도 많이 들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이 TSMC의 가장 선당 공정을 독점함으로써 다른 업체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TSMC 입장으로서도 애플이라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함으로써 파운드리 업체로의 위상이 고공행진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TSMC는 2년 간격으로 각각 2분기에 신형 칩 양산 그리고 미세화에 성공을 하고, 애플은 3분기에 경쟁사를 압도할 만한 최고 성능의 신형 아이폰을 지금껏 출시해 왔죠. 그러나 3나노에서는 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TSMC의 3나노 양산의 일정 변화, 이것은 결국은 완제품 출시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왜냐하면 2분기에 만들어져서 3분기에 제작을 해서 이 아이폰이 3분기에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스케줄대로라면 3분기에 양산이 된다고 나오니까 이 하반기 한 11월, 12월 이 정도로 애플의 양산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TSMC는 구체적인 고객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애플이 3나노 파운드리 고객사일 경우 신형 아이폰이 내년 4분기에도 출시되고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TSMC의 3나노 고객일 경우 새로운 초미세 반도체 주문 회사가 등장하는 셈이어서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계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나노에 대해서 지금 미리 주문을 받았지만, 제가 생각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애플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3나노 공정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WCCF 테크에 의하면 애플은 2022년에 출시할 아이폰에 대해서 4나노 칩으로 사용할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해지기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램프업을 3분기에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램프업과 같은 경우가 제대로 3분기에 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죠. 3나노와 4나노 이 두 가지를 다 주문했을 가능성. 안 되면 4나노로 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으로 보면 3나노의 양산이 제대로 어느 시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3나노로 만들어질지 4나노로 만들어질지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내년에 애플이 신제품이 나와야 돼요. 신제품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판매량 자체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3나노의 양산, 삼성전자나 TSMC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3나노의 양산은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현재 2022년 3나노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 회사는 TSMC와 삼성전자 뿐입니다. 초미세 공정 개발 그리고 생산 라인 구축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그리고 메모리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이 3나노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텔도 도전하기로 이번에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인텔의 도전은 2023년을 목표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 도전하는 회사는 삼성전자, TSMC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상외로 TSMC의 이 3나노 공정의 개발이 더 지연이 된다면 2023년까지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TSMC와 삼성전자의 양자 대결 구도 가운데서 TSMC의 3나노 양산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1분기 정도 지연, 그리고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번 TSMC의 3나노 양산 계획의 소정으로 삼성전자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만의 언론들이 삼성을 물어뜯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TSMC의 3나노 양산이 1분기 정도, 최소 1분기 정도 늦춰진 가운데 대만의 디지타임즈는 18일날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31일날 공식적으로 3나노 양산이 1분기 정도 늦어진다 라고 말을 했는데 디지타임즈가 18일날 이것을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내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2023년까지 3나노 반도체 양산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3나노 공정에 대해서 벌써 2022년에 2분기에 양산이 돼야 되지만 3분기에 양산이 된다고 벌써 3, 4개월 정도 늦춰진다고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았던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에게 2023년이 되어서도 3나노 반도체 양산이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견제입니다. 이는 TSMC보다 삼성전자의 양산 시점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뒤처질 것이라는 분석이 어디서 나왔느냐? 디지타임즈에서 나왔다. 디지타임즈는 TSMC와 굉장히 가까운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SMC의 모든 말의 대변인, 그게 디지타임즈예요. 그래서 디지타임즈에서 삼성전자를 깔아뭉개는 내용이 나오면 절반만 믿으시면 돼요. 아니면 하나도 안 믿으셔도 어느 정도는 근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100% 믿을 내용은 아닙니다. 디지타임즈는 그 이후로 삼성전자가 적용하는 GAA, Gate All Around 기술을 이유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Gate All Around 기술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 기술 제품 개발을 위해서 새롭게 도입한 GAA 공정, 이것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공정 전환에 따른 수율까지 계획대로 내년까지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수율은 제일 처음부터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나아질 수는 없고 이 양산을 받아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수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율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이 3나노 제품에 대해서 TSMC가 지금 현재 5나노 제품보다 30% 가격이 비쌀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3나노 제품에 대해서 이 수율이 조금 나오지 않더라도 가격 측면으로 지금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빨라야 2023년 이후 삼성전자가 GAA Gate All Around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를 작성한 에릭 첸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플라너 팻이라고 일반적인 지금 16나노 이상에 되는 것은 거의 플라너 팻을 사용해요. 그래서 접점 지엽이 하나밖에 없죠.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핀팻 공정입니다. 3게이트 온 채널이라고 하는데 접점이 3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면으로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세대로 넘어가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인데 4게이트 온 채널이에요. 말하자면
이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는 자리가 훨씬 더 넓어지고, 왜? 그만큼 효율이 좋아진다 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양산할 3세대, 3나노 1세대 제품에 GAA 기술을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공정을 개발 중이다. 내년에 양산에 대해서 방점을 찍으시면 돼요. 지난달 29일 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도 GAA 공정이 내년 양산될 3나노 1세대 그리고 2023년에 양산될 3나노 2세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미 3나노 GAA 1세대 공정의 경우 고객사가 제품을 설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플랜대로 계획대로 나가고 있다. 지금 GAFS를 적용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개발이 TSMC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대두해왔고 그런 소식이 지금 되어 왔었는데 TSMC 자체에서 지금 시간 자체를 딜레이 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GAA 공정이 지금 현재 TSMC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현재 3나노 공정 개발을 두고 GAA 방식을 선택한 삼성전자와는 달리 대만의 TSMC는 기존의 핀팩 공정을 이용을 해서도 3나노 공정이 지금 늦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발표 양산 시점도 삼성전자가 빨라, 그리고 방식도 GAA를 써, 이렇게 돼버리면 삼성전자는 3나노부터 우뚝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나노 공정으로 넘어가면서 2나노 공정에서도 GAFS를 당연히 쓸 거죠. 이렇게 되면 2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런 기술력이 오히려 TSMC를 능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앞서는 만큼 과감한 시도를 나서기보다는 TSMC의 입장이에요. 안정적인 방식으로 3나노 양산에 먼저 성공하려는 것을 무게를 두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도 늦어져 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 시점은 1분기 정도 늦어진 상황이죠. 현재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3나노 양산 타이틀을 내어주더라도 세계 최초의 GA 말하자면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도입을 주도를 해서 파운드리 공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TSMC도 2023년부터 예상되는 2나노 공정부터는 GAA 방식을 도입할 계획인데 2나노부터 GAA 방식을 도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GAA를 공격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전문가들도 삼성전자가 TSMC에 한 발 앞서서 GAA 공정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고지를 하나 확보한 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큰 틀에서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변하고 여기에 침을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반도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반도체의 속도가 빨라지면 더 속도를 빨리 원하는 고객사들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삼성전자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3나노 제품 출시를 두고 애플, 구글, 아마존 등 기존의 고객사 그리고 GAA와 핀백 공정의 기술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별히 애플과 같은 경우는 최신 선단 공정을 적용하기를 가장 원하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GAFS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만드는 지금 반도체 제작 상황 이러한 것들을 더 좋게 만들게 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로 넘어올 수도 있는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GAA 방식의 3나노 공정 개발에서 수요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향후 시장 판도 변화를 좌우할 관건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 GAFS를 이용한 3나노를 만들면서 가격도 비슷하다면 삼성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업계 한 관계자도 현재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의 격차 이것은 30에서 40% 아까 제일 처음에 그림으로 본 것처럼 이 포인트가 나지만 10나노 공정 이하로 이것을 한정시킨다면 6대4 정도로 부쩍 줄어든다라는 거죠.
대만에서 최근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어난 것도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지금 EUV 노광 장비와 같은 경우도 지금 선진 기술을 포함한 EUV 노광 장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에 TSMC가 EUV 노광 장비를 많이 샀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지금 1나노까지 개발할 수 있는 EUV 노광 장비까지 지금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예, 그것까지 지금 현재 있는 노광 장비보다 EUV 노광 장비보다 이 가격 자체가 한 2배 반에서 3배 정도 높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 디지타임즈 리서치의 모의사인 대만의 IT 전문 매체인 디지타임즈는 최근 TSMC와 삼성전자의 초미세 공정 경쟁력을 10회나 걸쳐서 비교 분석한 시리즈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 삼성전자가 10년 안에 TSMC를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디지타임즈가 왜 삼성전자를 두들겨 패겠어요? 두려우니까. 생각보다 안 떨쳐지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파운드리가 두 개가 한꺼번에 결합이 돼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가지고는 지금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투자도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투자가 아예 안 돼요. 지금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여기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팀하고 같이 들어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분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분사 안 됩니다. 분사되면 삼성 파운드리 완전히 망가져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 기반이 섰을 때, 기반이 섰을 때는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론은 지금 TSMC인데 TSMC가 3나노에 대해서 지금 공정 개발이 1분기 정도 늦어진다. 양산이 1분기 정도 늦어진다. 지금 1분기 정도 늦어진다고 말하지만 3, 4개월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더 늦어질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고 그런데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1년이나 2년 정도 늦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삼성전자도 이 스케줄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고 삼성전자에게 지금 이 소식은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